미안. 안 되겠어. 미워하지 마. 어떤 드라마 속 주인공은 남친한테 달랑 쪽지 한 장으로 잠수 이별을 당해요. 아우, 정말 화나죠. 얼마 전 SNS에서 본 잠수 타는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평소에는 멀쩡하다. 약속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다. 속마음을 잘 털어놓지 않는다. 상처를 주고 아무렇지 않게 다시 나타난다. 이런 낌새가 보인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 블랙이들은 얼른 피하세요. 2번 피하세요. 저 쫑블리가 떼찌떼찌 해줄게요. 특별한 감성이 있는 이곳 성종의 미드나잇 블랙입니다. You're the light, you're the night, you're the color of my blood. You're the cure, you're the pain, you're the only thing I wanna touch. Never knew that it could mean so much, so much. You're the fear, I don't care, 'cause I've never been so high. Follow me through the dark, let me take you past the satellites. You can see the world you brought to life, to life. So love me like you do, la la, love me like you do. Love me like you do, la la, love me like you do. Touch me like you do, touch me like you do. What are you waiting for? Fading in, fading out, on the edge of paradise. Every inch of your skin is a holy grail I've gotta find. Only you can set my heart on fire, on fire. Yeah, I'll let you set the pace, 'cause I'm not thinking straight. My head's spinning around, I can't see clear no more. What are you waiting for? Love me like you do, love me like you do, like you do. Love me like you do, love me like you do. Touch me like you do, touch me like you do. What are you waiting for? Love me like you do, love me like you do, like you do. Love me like you do, love me like you do. Touch me like you do, touch me like you do. What are you waiting for? I'll let you set the pace, 'cause I'm not thinking straight. My head's spinning around, I can't see clear no more. What are you waiting for? Love me like you do, love me like you do, like you do. Love me like you do, love me like you do.
엘린 골링의 Love Me Like You Do 들으며 성종의 미드나잇 블랙 활짝 문을 열어준 첫 곡이었습니다. 우리 블랙이들은 언제든지 저 쫑블리에게 이야기해주세요. 제가 떼찌떼찌 해드릴게요. 언제든지 전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 얘기해주세요. 혜정님께서 쫑토끼 귀여워 요요 SNS에서 추아트 보고 왔어요. 은주님께서도요. 쫑블리 추아트 영상 너무 귀여운 거 아닌가요? 요요요 심장 아파요 요요요. 아 혜정님이랑 은주님께서 제가 이제 미드나잇 블랙 인스타그램에다가 또 제가 올렸거든요. 저희 그 20분 전에 올렸는데 이렇게 바로바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못 본 블랙이들 위해서 제가 보라니까 또 이게 보라의 묘미 아닙니까? 추아트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동그라미를 만들고 이렇게 하트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시작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아, 근데 저 혼자 이렇게 하니까 뭔가 문자로는 빵빵 터지겠지만 이렇게 여기가 조용하니까 저도 모르게 부끄부끄하네요. 성정원님께서 오늘 조명 좀 분위기 있네요. 네, 오늘은 조금 이렇게 미드나잇 블랙이잖아요. 걸맞게 좀 조명을 나긋나긋하게 해봤습니다. 박정은님께서 빨리 설 연휴가 왔으면 좋겠어요. 요요 쉬고 싶어요. 유 정은님 많이 좀 지치셨구나. 빨리 저도 설 연휴가 올 수 있도록 하늘에 대고 열심히 기도해 볼게요. 박지연님도 쫑블리 보려고 집에 오는 길에 밤하늘을 바라보니 별이 많이 보였어요. 너무 이쁘네요. 하트. 오 그랬군요. 오늘은 미세먼지가 좀 적었나 봐요. 또 별들이 많이 보였다니 기분이 좋네요. 오늘 온 블랙이들을 출첵해 볼게요. 정말 많이들 오셨는데요. 앨리스, 은선, 소연, 채솔, 성희, 유나, 경민, 세영, 현지, 연주, 태연, 민지, 은주, 민정, 희숙, 효정, 재숙, 소영, 혜정, 정은, 윤설, 시은, 희령, 가연, 주혜, 페이샤, 채화, 성미, 나리, 8340, 가인, 제니스, 멍멍, 아이카, 도경, 지우, 서현 등등 정말 많은 분들이 놀러 오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이제 출첵하는 분들 정말 많아질수록 너무 좋고 뭔가 제가 선생님이 된 기분이 드네요. 우리 블랙이들 고마워요.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블랙이들 미드나잇 블랙에 문자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45, 반디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고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아주 푸짐한 선물 드리죠. 비타민 하우스에서 비타민, 구레 커피에서 커피 세트, 이디코리아와 코스놀이에서 장품, 북프렌즈에서 무드 등, 말그땀에서 아로마 세트, 카페 오가다에서 음료 쿠폰을 드립니다. 그리고 블랙이들을 영국 웨스트엔드 오리지널, 내한 뮤지컬 플래시댄스에 초대할게요. 미분 홈페이지 공연 신청방에서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는 노래 가사 속에 담긴 심리를 파헤쳐보는 심토크, 너의 가사를 보여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윤희유 선생님과 함께하죠.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하성운의 잊지 마요. 나를 잊지 마요. 나를 기억해요. 단 한 번의 사랑 또 잊지 마요. 나를 잊지 마요. 나를 기다려요. 단 한 번의 사랑 잊지 마요. 짓궂게도 날씨는 좋아서 맘이 더 쓰리고 그래. 여기 잠게도 친구는 자꾸 날 불러내. But I'm so sorry. Yeah, 이 시간에 알람 벨은 이 날씨에 내 옆에는 오직 너였고 당연히 너였어.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란 그 말 따윈 대체 누가 그런 건지. 나를 잊지 마요. 나를 기억해요. 단 한 번의 사랑 또 잊지 마요. 나를
하정운의 잊지 마요 듣고 왔습니다. 피처링에 박지훈 씨가 참여했네요. 네, 우리가 하는 평범한 행동에도 알고 보면 특별한 심리가 숨겨져 있죠. 무심코 했던 말과 생각, 행동에 숨은 비밀을 파헤쳐봅니다. 노랫말 속에 담긴 심리를 풀어보는 심토크, 너의 가사를 보여줘 시간이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윤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희우쌤 또 이렇게 반갑습니다. 선물을 주셔가지고 네. 잘 받았습니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원님께서 윤희우 쌤이당. 네. 태연님께서 너무 기대되는 시간 하트, 심토크 하트. 네, 은서님께서 희우쌤 오늘도 기대할게요. 그리고 지연님께서는 희우쌤 오늘도 어떤 주제로 얘기할지 기대. 효정님께서 오늘은 어떤 노래 가사 속에 심리를 파헤쳐 볼지 넘넘 기대돼요. 네,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노래 가사 속에 담긴 심리를 알아보는 심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나요? 네, 오늘은 주제를 이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네, 사실, 이별. 네, 조금 갑작스러울 수도 있겠는데 오늘을 마지막으로 제가 당분간 좀 작별을 하게 됐어요. 네. 제가 새해 첫 방송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개인적인 사정인데 조만간에 제 첫 아이가 태어날 맞아요. 예정이거든요. 너무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얼마간은 진짜 손도 많이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또 조금이라도 가까이서 잘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사실 헤어지는 건 너무 슬픈 일인데요. 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겠죠? 네, 맞아요. 정말 슬픈 일이지만 네. 그래도 좋은 일 때문에 헤어지게 되는 거니까 너무 속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네. 그렇게 계속 마음을 네, 다잡고 그렇게, 있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려는 주제는 이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좋은 기억으로 남는 이별, 네. 그리고 나쁜 기억으로 남는 이별이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어서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소라님께서 미주님께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요요. 네, 정현님도 쌤 가지 마요 하시고 효정님도 이별이라니 단어만 듣기만 해도 슬퍼요 하셨는데 네, 다들 이렇게 그쵸. 많은 블랙이들이 떠나지 말아달라고 너무 맞아요. 아쉬워해요. 아이고. 또 지훈님은 그리고 축하드려요. 또 네. 아이 태어나신 거 축하드린다고. 네, 감사합니다. 참, 네, 축하할 일도 있고, 또, 이별하니까 슬프기도 한데요. 하지만 뭐, 이게 마지막이 아니니까요. 그쵸. 네, 오늘은 당분간 떠나지만, 또 언제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네. 네. 오늘 희우쌤과 마지막 방송이라 좀 슬프고 좀 아쉽지만, 마지막 방송이니까 더 재미있게 해볼게요. 네. 네, 좋은 기억으로 남은 이별, 그리고 나쁜 기억으로 남은 이별. 이별을 재미있다고 말하긴 그렇지만 이 두 가지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해요. 네, 사실 어떤 이별 같은 경우엔 이별 후에 물론 모든 이별이 슬프지만 네.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고 그럭저럭 나름대로 극복해 나가는 이별도 있어요. 물론 이 사랑하던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다는 건 정말 슬프고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충분히 슬퍼한 다음엔 헤어진 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 다시 새로운 관계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별이 있어요. 네. 마음을 추스르는 거죠. 근데 그렇죠. 반면에 어떤 이별은 정말 너무 슬프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고 억울하고 화도 나고 후회도 하고 막 며칠씩 잠도 못 자고 막 해야 되는 일들도 못 하고 계속 곱씹어보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일상이 망가져가는 그런 이별도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이별의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좋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 블랙이들도 정말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블랙이들은 이별한 후에 기억을 빨리 털어버리는 타입인지 아님 많이 힘들어하는 타입인지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반디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세요. 자, 그럼 먼저 좋은 기억으로 남는 이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해요. 어떤 노래를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나요? 네, 아마 송정 씨도 정말 좋아하는 가수분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그 박효신 씨의 노래 중에서 네. 가장 사랑받는 곡 중에 하나죠.
야생화를 들어보면서 와.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제가 사실 이 노래를 예전에 방송국에서도 얘기했었어요. 인터뷰 음. 때 선배님, 박효신 선배님의 노래 들으면서 많이 위로했다. 근데 특히나 제가 야생화라는 노래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쵸. 어쩜 이렇게 또 잘 골라 와주셨는데, 맞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좋은 네. 거 골라 와주셔서. 네, 진짜 이 박효신 씨는 정말 목소리도 독특하고 그 터져 나오는 감정 표현이 정말 좋은 노래잖아요. 네. 야생화는 박효신 씨가 자신의 네. 삶을 녹여낸 노래라고 했고, 그렇죠. 지난 날을 바라보면서 고난 겪어왔고, 음. 지금도 고난을 겪고 있지만 다시 반드시 피어날 걸 믿는다. 음. 이런 의지를 표현하는 노래인데, 이걸 이별에 빗대어 봐도 지금은 작별을 하지만 또 다른 새로운 사랑이 다시 찾아올 거라고 믿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민지님께서도 오늘 주제 너무 공감 가는 얘기일 것 같다고 하세요. 네. 진짜 공감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노래를 조금 들어볼 텐데요. 블랙이들은 노래 가사 속 어떤 내용에 공감이 가는지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박효신의 야생화입니다.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에 이렇게 남아서 있다 잊혀질 잠깐 들었는데도 노래가 너무 좋네요. 맞아요. 특히나 또 이렇게 희우스 선생님과 마지막 방송이라고 하니까 더 약간 슬퍼지는 것 같은데 아이고. 특히 저는 이 가사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에 이렇게 남아 서 있다. 이별은 했지만 좋은 감정이 느껴져요. 네. 네가 떠나간 그러니까 이별 이후에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가지고 남아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외롭게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마음이 정리가 되고 좋은 기억들만 남겨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제목이 야생화인데 들판에서 야생화를 보면 정말 작고 예쁘면서도 또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다양한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비바람도 맞고 추위를 맞는 겹친 환경에 살면서도 꼭 그 계절이 되면 그 자리에서 다시 꽃이 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작년에 폈던 거는 조금 달라져 있지만 그 자리에서 그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꽃을 피울 거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이런 네. 모습이 이별을 경험하고 나서 성숙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사람의 마음하고도 닮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저도 듣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요. 야생화가 다시 피는 것과 성숙한 이별. 쌤이 말대로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한자 성어 중에 네.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네. 모든 만남은 헤어짐이 있고 그리고 떠나간 사람은 언젠가 다시 돌아온다 라는 말인데 네. 마치 어떤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다시 언젠가 내 마음속에 사랑이 피어나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이전에 만났던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겠지만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일어난 감정도 사실 이전과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아름답게 피어날 걸 믿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으면 이별을 하고 나서도 슬픔에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좋았던 기억으로 그리고 다시 돌아올 사랑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네.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미경님께서 노래 가사처럼 좋았던 기억만으로 이별을 이겨나가야겠죠. 유유. 네, 맞아요. 이렇게 가사처럼 우리가 참 슬픈 이별이 있더라도 좋은 기억으로 좀 남을 네, 수 있게 맞아요. 좀 상상도 하고 이렇게 잘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래 속 주인공처럼 성숙한 이별한다는 건 쉬운 게 사실 아니잖아요. 그쵸. 사실 이별 직후에 이런 마음을 먹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네. 이별을 한 이후에 보통 그 이별했다는 사실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뭐 상대방이든 아니면 나 자신이든 굉장히 원망도 하고 왜 이렇게 됐나 막 곱씹어 보기도 하고 다시 돌이킬 수 없나 온갖 생각들을 해보고 우울하고 슬프고 그런 다음에야 좀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별이나 상실의 경험을 한 다음에 이렇게 몇 단계에 걸쳐서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데 이 생각이 정리되기 위해서 필요한 이 감정의 단계, 이게 과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음 대목을 들은 다음엔
이별 후에 떠오르는 마음의 단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럴까요? 오늘 심토크에서는 이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럼 박효신의 야생화를 조금 더 들어본 후에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어떤 가사인지 여러분들도 귀 기울여서 들어보길 바래요. 어리고 작았던 나의 맘에 눈부시게 빛나던 추억 속에 그렇게 너를 또 한 번 불러본다. 이번 가사는 어떤 가사였는지 쌤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런 가사인데요. 어리고 작았던 나의 맘에 눈부시게 빛나던 추억 속에 그렇게 너를 또 한 번 불러본다. 그리움의 감정이 굉장히 잘 느껴지는데 슬프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은 과거를 떠올려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혹시 이 부분을 골라서 들어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이 부분을 골라오셨나요? 네, 정신의학에서 이별이나 상실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프로이트라고 하는 분은 우울한 감정은 상실 이후에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별 이후에 따라오는 애도 반응의 단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신 분이에요. 네. 원래 이분의 이론은 죽음, 사별을 대하는 5가지 단계를 의미했는데 지금은 이별 이후에 경험하는 감정을 설명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되고요. 네. 이별을 하는데도 단계라는 게 있군요. 네,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별을 겪으면서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렇게 5단계의 감정이 일어난다고 해요. 네. 먼저 부정, 그 다음에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렇게 5단계를 거치는군요. 네, 처음에는 충격을 받고 헤어졌다는 걸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게 부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분노의 감정이 드는데요. 내가 왜 이별을 해야 되나,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면서 상대방한테 화를 내기도 하고 아니면 그 이별의 단서를 제공한 자기 자신한테 화를 내기도 하고 아니면 주변 환경에 화를 내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 단계인 타협으로 넘어가면 내가 이렇게 하면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별 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온갖 일들을 해보는 단계가 일어나고요.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나서 그럴 수 없다는 거,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나선 우울한 마음으로 빠져들죠. 조금만 생각이 나도 눈물이 나고 잠도 못 자고 막 계속 슬프고 이런 시기들을 다 겪고 나서야 마지막 단계인 수용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별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우울한 감정에 파묻혀 있는 게 아니라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럼 노래 야생화 속 주인공은 지금 몇 단계에 와 있는 건가요? 지금 듣고 있는 이 야생화를 들으면 이런 5단계를 다 거치고 나서 네. 이별을 받아들이고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굉장히 그리운 마음, 슬픈 마음 이게 스쳐 지나가긴 하지만 결국엔 다시 꽃을 피울 거다. 다시 만날 걸 믿는다. 그러면서 기다릴 수 있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종합해 보자면 야생화 속 주인공은 이별 후 겪는 이 5단계를 아주 잘 거쳤기 때문에 좋은 기억으로 남은 이별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단계를 잘 겪어내지 못하면 중간에 어딘가 막혀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좋은 기억으로 남지 못하고요. 네. 이걸 고착이라고 하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고 계속 되풀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배은정님께서 성숙한 이별을 하려면 사랑할 때 충실히 최선을 다했다 생각했을 때야 가능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세영님께서 이별은 한 단계 성장하는 거죠.
그렇죠. 한 단계 성장하죠. 나리님께서도 이별에는 더 바쁘게 지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딴 생각할 틈 없도록. 맞아요. 네, 이별에는 맞아요. 정말 사람도 많이 만나고 바빠야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미경님은 이별은 항상 어려워요. 문득문득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 하셨네. 진짜 계속 생각나죠. 네, 어쩔 수 자꾸 없어요.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심토크 너의 가사를 보여줘에서는 이별과 기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죠. 지금 함께하면서 공감되는 내용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는지, 블랙이들은 이별한 후에 기억을 빨리 털어버리는 타입인지 아님 많이 힘들어하는 타입인지 많이 보내주세요.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반디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세요. 자, 그럼 좋은 기억으로 남은 이별곡, 제가 정말 사랑하는 곡이죠. 박효신의 야생어입니다. 그렇게 너는 또 한 번 내게 온다.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에 이렇게 남아 서 있다. 잊혀질 만큼만 괜찮을 만큼만 눈물 머금고 기다린 떨림 끝에 다시 너를 비우리라. 사랑은 피고 꽃은 다 버리는 불꽃 빗물에 젖을까 두 눈을 감는다. 어리고 작았던 나의 맘에 눈부시게 빛나던 추억 속에 그렇게 너를 또 한 번 불러본다.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에 이렇게 남아 서 있다. 잊혀질 만큼만 괜찮을 만큼만 눈물 머금고 기다린 떨림 끝에 다시 나는 넌 메말라가는 땅 위에 온몸이 다 들어가고 내 손끝에
시원님께서 양생하는 정말 구절마다 아름다운 곡이라는 게 느껴져요. 좋은 기억으로 남은 이별곡 박효신의 야생화 듣고 왔습니다. 4312님께서 저는 왜 수용의 단계를 또 넘어가지 못하는 걸까요? 요요. 오, 수용을 단계 참 넘어가기가 어렵죠. 저 네. 시간도 필요하고 그 시간도 앞에 필요하고. 과정도 다 거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지연님께서는 이별은 어쩔 수 없는 건데 놓기 힘드네요. 저 정말 놓기 네. 힘들죠. 나리님께서 내일 모레 퇴사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오늘 주제가 너무 와닿네요. 네, 그러시겠어요. 네, 그래요. 그리고 가은님께서 몇 년 전 갑작스러운 이별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그 친구가 좋은 곳에서 행복하길 기도하고 있어요. 오, 그래도 이렇게 행복을 빌어주고 있네요. 네, 맞아요. 영현님께서도 좋든 나쁘든 이별은 사람을 성장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꾸준히 노력하며 이겨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좋든 나쁘든 참 이별을 안 겪을 수도 없고 그쵸. 또 겪더라도 이렇게 5단계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조금 이렇게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네요.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늘 심토크 너의 가사를 보여줘는 이별과 기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 중이죠. 이번에는 나쁜 기억으로 남은 이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차례예요. 네, 이 5단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별을 받아들이는 그 수용까지 가지 못한 경우엔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그래서 중간에 멈추었을 때 어떤 마음들이 들고 아직 나쁜 기억인 이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그럼 어떤 노래를 함께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나요? 네, 이번에 들어볼 노래는 엑소의 스테이라는 곡인데요. 이 이별을 통보받은 사람이 이별을 믿을 수도 없고 화도 나고 모든 게 사라지는 것 같고 막 미련한 감정, 우울하고 화나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면서 떠나지 말라고 머물러 달라고 그렇게 외친 노래예요. 뭔가 애절한 느낌이 더 드는데요. 네, 자, 그럼 노래를 짧게 들어본 후 이야기 이어나갈 텐데요. 블랙이들은 노래 가사 속 어떤 내용에 공감하는지 문자 보내주세요.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반디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세요. 엑소의 스테이입니다. Can't believe 사랑이 멎었던 너의 말 모두 부서진 우리의 추억 너의 잔해 속을 다시 걸어간 나 가사가 되게 슬프네요. 사랑에 멎었던 너의 말, 모두 부서진 우리의 추억, 너의 잔해 속을 다시 걸어가난. 노래 속 주인공이 미련도 화도 많이 난 것 같아요. 네, 진짜 믿을 수 없고 사랑이 멎었단 너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전형적으로 애도의 첫 번째 단계인 부정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 분노 사이에 멈춰있는 생각이라고 들어요. 네. 그 사랑이 멎었다.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 듣고 사랑했던 기억들이 다 부서졌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관계가 끝이 났으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그 시간들도 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화를 네. 내고 있는 느낌이 딱 들어요. 네, 엄청 화가 나 있는데 이별을 하고 나면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렇게 5단계를 거친다고 했었잖아요. 네. 여기서 첫 번째인 부정, 두 번째 단계인 분노 이 사이에 있다는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별을 받아들이는 첫 단계에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더 이상 그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없어졌는데 사랑할 때 기억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믿을 수도 없고 화도 나고 그러면서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여러 가지 기억들이 다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에선 사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생각을 정리하는 게 불가능해요. 네.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죠. 뭐 헤어지자마자 아 그래도 이 사람 만나서 이러이러했던 게 참 좋았지 행복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로봇이죠. 그쵸. 네. 있을 수가 없죠. 맞아요. 이성적으로 생각이 잘 안 되는 상태죠,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별을 부정하는 단계에서 계속 자기한테 질문을 던진다고 해요. 정말 이별한 게 맞을까? 되돌릴 수 없나?
이런 생각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분노의 단계에서는 온갖 대상들한테 화를 내죠. 당장 이별을 고한 이 상대방한테 화가 나고 아니면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못 견디겠어 헤어져 이런 말을 들었으면 내가 한심하게 왜 그랬지 하면서 네. 나한테도 화를 내고 뭐 아니면 뭐 주변에 화를 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얼핏 들으면 이렇게 화내고 막 짜증내고 이런 감정들이 미성숙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감정들을 충분하게 표현을 하고 해소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 단계에 머물러 있게 된다고 해요. 충분하게 이게 다 토해나지 않으면 그렇죠. 이별의 5단계를 잘 거치는 게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거네요. 네. 그 지점에 고착되지 않기 위해서 충분히 슬퍼할 만큼 슬퍼하고 뭐 화낼 만큼 화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산산이 부서졌지만 그걸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걸 피하지 말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럼 2단계들을 제대로 못 겪을 경우 아까 야생화 속의 주인공과는 반대로 나쁜 기억으로 남는 이별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죠. 네, 그것들을 그래도 하나하나 겪고 소화해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극복이 되는 거지. 그죠. 그걸 숨기고 누르고 그러기만 해서는 다시 돌아오고 그런다고 그렇죠. 해요. 똑같이 약간 이렇게 챗바퀴 돌듯이. 네. 맞아요. 4312님이 아직 15살 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지 이별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유유.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어릴수록 더 이 이별을 감당하기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양희전 님이 전 이별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사람을 정말로 많이 사랑했다는 걸 인정할 수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그 상처가 낫는 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드셨구나, 음. 이정님께서. 맞아요. 하지만 뭐 그만큼 더 성숙해질 거라고 믿고 있고요. 네, 네. 너무 이별을 이제 더 나이가 들어올수록 잘 이렇게 5단계로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심토크에서는 나쁜 기억으로 남는 이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 중이죠. 엑소의 스테이를 조금 더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Can't believe 이렇게 멈춰서 너를 나 영원을 그린 우리는 어디 결국 끝내 내가 하지 못한 말 stay 쌤, 이번엔 어떤 가사였죠? 이번엔 Can't Believe 이렇게 멈춰선 난 영원을 그린 우린 어디 결국 끝내 내가 하지 못한 말 Stay라고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이별을 믿을 수 없지만 뭔가 다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결국 끝내 내가 하지 못한 말 Stay 머물러 달라 이 말이 떠오른 거죠. 네, 이번 가사에서는 어떤 걸 알 수 있죠? 네, 이번에는 이별의 다음 단계인 타협 단계로 가면 어떻게든 이별을 되돌리려고 뭐라도 하려는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내가 머물러 달라는 말을 안 해서 헤어진 거라면 스테이, 머물러 달라 이렇게 네. 말을 하고 싶다라든지 근데 사랑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와서 그렇게 머물러 달라라고 한다고 해서 돌이킬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계속 시도하다가 안 되는 걸 깨닫고 나선 굉장히 무력한 마음으로 빠져들어가요. 그게 그 다음 단계인 우울 단계의 시작인데요. 네. 이 단계를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가장 긴 시간 동안 겪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삶에 뭐 의미가 없어졌다고 느껴지거나 후회하고 자책하고 잠도 안 오고 입맛도 없고 생각날 때마다 울고 아이고, 그런 경우가 사실 다 그런데, 아니, 이별의 5단계인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여기서 4번째 단계인 우울이 가장 중요한 단계 같아 보여요. 네. 네. 맞아요. 이런 단계가 이별 후에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때 마음이 멀쩡한 건 분명히 아니에요. 실제로도 진짜 많은 분들이 이별 후에 찾아온 이런 우울한 감정 때문에 진료실을 찾아오시기도 하거든요. 네. 대부분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만 쭉 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해소가 되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 우울한 증상이 정말 심한 분들도 있고 네. 이런 분들한테는 치료를 받으시길 권유드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잘 치료받고 나면 실제로 이별 극복하는데 많이
도움을 받으시기도 하고. 네, 정말 그렇게 본인이 이별에 이제 너무 심취해서 우울한 감정이 너무 심하게 든다면 정말 선생님을 찾고 이렇게 사람을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정말 똑똑한 방법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여기까지 이야기 나눴는데요. 마지막 단계인 수용은 뭔가요? 충분하게 이런 과정을 다 겪고 나면 마지막 단계인 수용 단계에 들어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별을 받아들이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마음을 갖는 거죠. 2단계까지 가는 게 정말 힘들기도 하고 지나간 줄 알았다가 다시 전 단계로 돌아가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 각 단계마다 느껴지는 감정을 정말 충분히 표현하고 나면 더 이상 이 중간 단계의 감정 때문에 괴로움에 빠져 있지만은 않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이별 후에 아픈 마음이 계속 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 감정을 누르고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충분히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 그 마음이 풀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꼭 그렇게 우리 블랙이들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멍궁님께서 처음엔 분노였다가 시간이 지나면 저는 조금씩 다시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민지님께서는 이별했다면 혼자 있으면서 생각하는 시간도 좋지만 주변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는 것도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주위를 좀 찾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은정님도 이별도 단계를 거친다는 건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인 것도 같네요. 맞아요. 그만큼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정민님은 믿기 어려운 이별 앞에서 이게 꿈이었으면 하면서 부정하게 되겠다가도 이건 꿈일 거야, 사실이 아닐 거야. 이런 게 이해가 돼요. 이런 그쵸. 마음이 계속 자연스럽게 들어요. 네, 얼마나 이별이 슬프고 힘드니까.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벌써 44분째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늘 심토크에서는 이별과 기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는 이별도 잘하는 게 아주 중요하구나. 그런 걸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이별이라고 뭐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 건 분명하지만 네. 떠오르는 여러 가지 감정을 잘 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정말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을 끝으로 희우쌤과 헤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9, 10, 11, 12, 1월 이렇게 5개월 동안 글이 뭐 좀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데 네. 희우쌤과 전 함께해서 사실 너무 즐거웠고요. 항상 밝게 웃어주시고 또 따뜻한 말들을 해주셔서 우리 블랙이들도 그렇고 저 쫑블리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진짜 네. 시작한 게 정말 엊그제 그죠? 같은데. 엊그제 같은데 한 달밖에 안 된 것 네, 같은데. 벌써 5달이나 됐다니까. 네. 시간이 너무 순삭이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네, 맞아요. 네. 희신님께서도 많이 아쉽지만 너무 축하드려요. 네, 네. 현정님도 우와 선생님 정말 정말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지연님도 요요요요 축하드려요. 요요 그래도 아쉬워요. 네, 네. 저도 아쉬워요. 시원님도 희우쌤 축하드리는데 아쉽네요. 꼭 다시 보고 싶어요. 정말 축하드려요. 네, 맞아요. 저도 진짜 시온님 말처럼 꼭 다시 보고 싶네요. 네. 네. 현진님도 희우쌤, 육아휴직 끝나시면 더 좋은 얼굴로 만나요. 또 이렇게 현진님께서도 좋은 말 남겨주셨네요. 태연님이 대박 유유 이별은 슬프지만 축하드려요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서연님도요. 저희는 아쉽지만 기쁜 일이기도 하네요. 그쵸. 사실 네. 너무 아쉽지만 기쁜 일이죠. 네. 네, 한빈님이 오노 안 돼요 유유 가지 마세요 하셨는데. 네, 정말 많은 블랙이들이 가지 말라 달라고 다들 막 유유하고 울고 막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너무 좋은 일이지만 축하할 일이지만 너무 아쉬워서 정민님께서도 오늘 또 이런 이별이 또 오네요. 이러시네요. 네. 네, 정말 이렇게 이별이 빨리빨리 오는 건지 참 저도 근데 진짜 이렇게 가면서 계속 이렇게 보면 시간도 빨리 가고 또 희우쌤과 뭔가 잘 이렇게 이때까지 잘 왔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네. 너무 기분도 좋고 또 이렇게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노래도 골라와 주시고 블랙이들은 어떤 게 좋을까 이렇게 항상 고뇌하시고 고민하던 것들이 자주 전 느껴져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쉽지만 이제 정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의 소감 궁금해요. 어떠셨어요? 네. 사실
사실 진짜 저도 지금 진행하면서도 믿기지가 않기는 하는데 네. 제가 중간에 말했었던 그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이라는 말이 다시 떠올려 보면서요. 네.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믿어요. 네, 저도 방송도 그렇게. 계속 들을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또 뭐 라디오는 함께 하지 못하지만 뭐 팟캐스트 내부자들은 계속 하고 네. 있으니까요. 네. 그걸 통해서는 계속 만나볼 수도 있고요. 네. 또 블랙이들도 계속 이 밤에 라디오 들으면서 성종 씨하고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출연자분들하고 이야기 계속 듣다 보면 네. 진짜 많이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보내드리기 너무 싫은데. 네, 맞아요. 네, 저도 어떡해. 가기 싫어요. 네. 쌤, 지금까지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에 꼭 다시 뵐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꼭 뵀으면 좋겠고요. 진짜 좋은 소식, 귀여운 아기 모습 계속 네.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만 인사드릴게요. 조심히 가세요.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 유니우쌤과 인사 나누면서 나쁜 기억으로 남은 이별 노래 엑소의 스테이 듣고 올게요. 흩어진 온기 이별 위로 나를 밀어낸 파도 부서진 우릴 담아 바다에 띄워 더 멀리 Hey 너의 빈 공간 시간은 까맣게 굳어져 그만 시선을 돌려 왜 넌 내게는 아파 그게 더 Can't believe 사랑이 멎었던 너의 말 모두 부서진 우리의 추억 너의 잔해 속을 다시 걸어간 나 Can't believe 이렇게 멈춰서 너를 나 영원한 그림 우리는 어디 결국 끝내 내가 하지 못한 말 stay Hey 어긋난 우리 검은 수면 위로 비치는 너의 이름 그 속에 더 깊이 빠질수록 환영처럼 너는 멀어져가 Hey 내 흔적 위로 넌 다시 밀려와서 모든 걸 지워 나쁜 꿈이라 말해 내게 넌 비극 길고 긴 Can't believe 사랑이 멎었던 너의 말 모두 부서진 우리의 추억 너의 잔해 속을 다시 걸어간 나 Can't believe 이렇게 멈춰서 너를 난 영원을 그린 우리는 어디 결국 끝내 내가 하지 못한 말 stay 난 믿을 수가 없어 믿지 않아 Yeah 다 지울 수가 없어 지우지 않아 Yeah 작은 단 한 조각도 잊지 말자라는 말을 지키란 말 지키려고 나는 아직 여기 있잖아 baby How you do that to me Baby how do that to me I can't believe this 우리 추억은 killing me softly 난 미끄러져 이별 위로 너와 찢어지고 내게 남아있는 두 가지 이별 위로 다 내 잘못이지 널 붙잡거나 남아 있어달란 말도 못했으니 Oh baby now how we doing 정말 남이 됐지 우리 둘이 Oh yeah 전부 사라졌지 but I can't believe 언젠간 괜찮아진단 말 내게는 이미 더 깊이 스민 결국 끝내 내가 하지 못한 말 stay 내 곁에
1월 29일 블랙 감성 사전. 꼭 해피엔딩이어야 하나? 중요한 건 이야기 그 자체인데.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라는 영화에 나오는 대사예요. 과거에 했던 자신의 선택을 불안해하는 주인공에게 하는 말입니다. 가끔씩 결말을 모르는 이야기가 더 좋을 때가 있죠. 우리의 삶도 엔딩이 너무 연연해하지 않는다면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가 완성될지 기대되지 않나요? 내일은 수요일, 미불 초대석이 있는 날이죠. 아이돌 그룹 원어스와 함께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 윤딴딴의 남은 기억 들으며 마칠게요. 내일도 블랙 감성 채우러 오세요. 성종의 미드나잇 블랙이었습니다. 사랑해요. 어디서부터 이 긴 얘기를 시작할지 가끔 비추는 너의 소식이 좋아 보여. 네가 없으면 참 걱정될 것 같던 일을 알아서 잘 헤쳐나오는 것 같아. 얼마 전 지나간 너의 생일날 아무것도 못하고 전화만 잡고 있었던 건 왠지 너도 그랬지 않았을까 해서. 네가 어디서 몰라도 내가 뭐라 할 수 없잖아. 서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괜히 왜 이러지. 혹시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부담이 아니길 바래. 아무런 의미 없어. 단지 내 안에 네가 아직 남아있을 뿐이야. 길을 걷다가 우연이라도 너를 만나길 자주 가던 길을 서성인 건 사실이야. 통통하고 하얀 네 작은 손을 꼭 잡고서 긴장하지